그들을 알아보자. 오늘의 주인공은 개그 콘서트의 전설 개그맨 김대희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꼰대이라는 캐릭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신의 컨셉에 중독돼 꼰대이는 자기가 아니라 친한 형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데뷔 전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김대희는 원래 연극배우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선임이었던 개그맨 정찬우가 그의 길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휴가를 나갔을 때 대학로에서 정찬우의 공연을 본 후 엄청난 전율을 느꼈고 개그맨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정찬우의 제안으로 대학로에서 개그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개그맨이 될 수 있었죠. 참고로 연극영화과는 결국 중퇴를 했다고 하네요. 외모. 지금은 나이가 들어 크게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데뷔 당시에는 개그맨들 사이에서 준수한 외모라서 신인 때부터 잘생긴 역할을 자주 맡아왔습니다. 봉숭아학당에서 선배 이태식과 함께 서로의 잘생김을 비난하는 콤비로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정종철을 비롯한 못생긴 개그맨들이 대세가 되자 그런 형식의 개그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2002년 700-5508이라는 코너를 할 때 본인의 진짜 주민번호를 말하는 바람에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 도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당시에는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이게 잊혀질 때쯤인 9년 후 2011년 DC 인사이드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김대희가 아이폰을 사러 왔다며 자랑글을 올렸는데요. 인증샷으로 주민등록증을 올려 주민번호가 또 유출당했습니다. 가린다고 하렸지만 주민번호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결국 글은 캡처되어 떠돌아다녔고 김대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개그 콘서트 코너 중 봉숭아학당을 제외한 역대 4번째 장수 코너입니다. 2007년 코미디 부분 최우수 코너상을 받았으며 덕분에 김대희 본인도 코미디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대화가 필요해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김대희의 삭발 장면입니다. 코너를 위해 본인의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인데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본인도 코너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0주년에서는 방향만 반대로 한 번 더 밀었습니다. 대타. 김대희는 대타 전문 개그맨으로도 불립니다. 개그맨 류담의 개인 사정으로 달인의 사회자 자리가 공석이 되자 그 역할을 대신 맡기도 했고 개그맨 김준호가 씁쓸한 인생에서 하차했을 때 코너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 김준호의 후임인 2대 보스로 출연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이라는 코너에서도 황현희의 자리를 대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완전 대타 전문 개그맨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선행. 2016년 남양주의 아파트에 살던 김대희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자 아내와 함께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터폰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 대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정작 김대희는 새벽 시간에 주민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초동 조치가 느렸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는데요. 자신이 먼저 피하기보다는 잠들었던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인터폰으로 연락을 돌린 김대희의 행복은 100번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김준호. 동기이자 절친인 김준호와는 영혼의 단짝이며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인 듯합니다. 평상시에는 방송에서 농담삼아 죽었으면 좋겠다고도 하지만 그를 걱정해주거나 챙겨주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김대희는 인터뷰에서 저는 아내에게도 돈을 안 꿔줍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짠돌이로 유명한데요. 김준호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찾아가 돈 한 푼 못 벌던 그에게 3천만 원을 선뜻 내주고 같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꼰대이. 채널명에서 알 수 있듯 꼰대 컨셉을 잡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초반에는 구독자 500명대, 조회수는 600에서 700회 사이여서 그래도 개그 콘서트의 김대희인데 이거 이 정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나 했었는데요. 과거 본인의 히트작인 대화가 필요해에서 영감을 얻은 상황극 반묵자를 시작했고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며칠 만에 조회수 100만 단위를 찍은 것은 물론 인기 동영상에도 링크되면서 구독자가 급상승하였죠. 김대희가 게스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전부인데 출연진들과의 케미가 잘 맞아서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관수술. 기막힌 외출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제작진과 내기 게임을 해서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요. 와이프가 셋째 임신을 하고 있던 김대희는 웃기려고 소원으로 할 만큼 했으니 정관수술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진이 진짜로 정관수술 협찬을 받아왔고 병원에서 수술을 시켜줬죠.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방송에 나왔는데요. 수술 후 고통에 대해서는 따끔한데 그 따끔한 느낌이 1분 정도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짠돌이. 개그계의 짠돌이로 유명합니다. 송중근, 김지민, 홍인규 등 여러 후배 개그맨들이 인터뷰 및 예능에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대희는 딸의 돌잔치에서 일체 축의금을 받지 않았었고 자신의 동기 김준호가 정말 힘들 때 선뜻 3천만 원을 내준 것으로 보아 아낄 땐 아끼더라도 쓸 때는 쓸 줄 아는 짠돌인 것 같습니다. TMI. 개그맨 박성호와는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이어서 같은 교회를 다녔으며 같은 중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같은 KBS에 입사했으며 심지어 소속사도
같은 곳이었죠.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수색대로 참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말년 병장이었고 고지 위에서 저녁식을 치렀다고 하죠. 유부남으로 3명의 딸을 둔 딸부자이자 애국자입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외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듯합니다. 아내는 개그맨 후배 송중근과 동창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그들을 알아보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엄청난 힘이 됩니다.